예,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김계리 변호사 개몽됐다. 아시죠? 예,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돈 한 푼 없다. 그러면서 영치금 좀 넣어달라라고 하면서 계좌를 공개했습니다. 먼저 김계리 변호사의 과거 모습부터 확인하시죠.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.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. 저는 계몽되었습니다. 선고가 나게 되면 그 결과가 이제 인용이든 기각이든 엄청 많이 울 줄 알았어요. 이제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엄청 많이 챙겨왔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선고를 쭉 들으면서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이 섰구나,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, 그래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. 예,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없이 교도소에 들어갔다, 구치소에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. 4시 전,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16시 전에 입금이 돼야 주말 전에 뭔가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했다. 근데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다.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다. 영치금은 400만 원까지. 과거에 조국 전 대표가 뭐 2억인가까지 받아서 그거 가지고 커피 쏘고 막 그랬었죠. 자, 그렇다면 돈 한 푼 없이 들어갔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? 자, 2023년 기준, 그러니까 신고를 2024년에 했으니까 2023년 기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은 6억 3천만 원 정도고 김건희 여사 명의로 49억, 2억, 15억, 합치면 한 60억 넘는 돈이 김건희 여사 명의로 재산이 있습니다. 자, 장혜미 변호사님. 네. 영치금이 진짜 없는 겁니까? 이거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. 현금성 자산만도 상당히 많으니까. 근데 이례적인 게 보통 이제 정치인이 구속 수감이 되면 팬들이나 어떤 지지층들이 영치금을 자발적으로 모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변호인이 그것을 좀 홍보하고 계좌를 공개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. 지금도 들으셨겠지만 변호인은 사건에 집중하는 게 그게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에게 최선이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 변호사가 과연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. 왜냐하면 장외에서 법원을 공격하고 법원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의뢰인한테 치명적일 수 있어서 그런 말 안 하거든요. 하고 싶어도 삼가는 겁니다. 근데 본인 정치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 남아있지도 않은 그 허명에 같이 올라타서 본인 정치를 도모하는 게 아닌가, 그런 점에서는 좀 좋지 않게 보이고 많은 분들도 비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정혁진 변호사님, 뭐 영치금도 영치금이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 무더운 더위에 선풍기 하나 달랑 있는 독방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뭔가 이거 인권 탄압 아니,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구치소 내에 계속 민원 전화를 넣고 있다고 하고요. 아까 김계리 변호사가 또 뭐 이야기한 것은 저렇게 윤 대통령에게 치료와 에어컨을 제공하라.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뭐 당뇨와 이 안압 등등 이 눈병 질환으로 인해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. 그래서 그 치료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지금 보세요, 이 상황을? 글쎄요,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만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. 우리나라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수만 명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침해됐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인권까지 다 침해된 건가? 그거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굳이 주장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됐다라기보다 전 대통령의 권한, 권리, 그 뭐 전 대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?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다음 조금 전에 영치금 이야기 나왔었는데 제 기억에는 영치금이 3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4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네.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됐었어요. 그다음에 영치금 관련해서는 영치금 이름 자체도 보관금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보관금 관리 지침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먹는 거나 아니면 의류 같은 거, 도서 같은 거 구매한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딱 되어 있는데 예.
제가 옛날에 그 조국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특히 정경심 교수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영치금을 그때 영치금을 엄청나게 막 보내준다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궁금해가지고 조국 전 대표 재산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그때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뭐 출마하고 그럴 때 밝힌 게 50억이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50억이 훨씬 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1% 안에 드는 자산가 아니겠습니까? 그런 분에 대해서 뭐 영치금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전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재산이 한 7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. 기본 6가지 합쳐가지고. 그런데 왜 그 기사에 변호사비가 없다는 둥, 그다음에 이런 그 보관금을 모아야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윤 전 대통령한테 별로 보탬도 되지 않을 것 같다.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냥 견뎌야 되는 건 견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법률 아니겠습니까? 좀 안타깝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어쨌든 뭐 몸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구치소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겠죠. 여러 가지 민원 전화 이전에요. 특검의 수사를 지금 현재로서는 거부하고 있는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언제쯤 조사에 다시 임하게 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.